자, 김민재 선수의 갈라타사라이 및 베식타스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 자체는 이제 저희가 오늘 녹화하고 있는 시일이 26일인데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매체에서 나왔는지를 많이 보는데요. 빌트에서 나왔으면 네. 또 나왔나 보다. 아니면 튀르키예 발이면 이게 튀르키예 쪽 이적설이니까 튀르키예 매체 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건 막 썼다.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 있을 때 많이 겪어봤거든요. 네. 막 써요 거긴 진짜. 그래서 뭐 흘려 듣는데 이번 건 TZ에서 나왔어요. TZ는 뮌헨 지역지구 좀 진지하게 보도하는 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지다 보니까 막 전국구 잡지 매체가 아니어도 바이에른 뮌헨 구단 내부에 소위 말하는 빨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귀담아 들을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일단 갈라타사라이와 베식타스가 노린다까지예요. 예, 그거까지고 뭐 오퍼를 진짜 했다든지 어떤 막 깊이 진전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김민재의 이런 이적설이 자꾸 나는 이유는 역시나 막스 에베를 단장이 계속 적당한 이적료가 들어오면 팔겠다라는 스탠스를 작년 여름부터 그랬는데 그쵸.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도 실제로 오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접촉을 했는데 네. 김민재 측이 거절하고 해서 안 간 것이다. 그게 바뀌지 않은 그런 구단 단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적설이다. 라고 이제 설명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뱅상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기량과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다. 김민재 본인도 바이에른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뛰고 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감독이랑 선수는 별로 나가거나 내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첼시의 관심 식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볼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구단 내부에 이슈가 하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를 주로 흔드는 사람이 이제 막스 에벨 단장입니다. 네. 사실 이 기사를 쓴 그 TZ 측이랑은 제가 가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한테도 물어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정도로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이번 기사 가지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시차도 있고 해서 아침에 봤기 때문에. 네, 소통은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저 TZ를 비롯해서 제가 뮌헨 현지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식통들을 물어봐도 막스 에베를 단장이 주로 김민재 선수가 나간다는 이적설의 진앙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에베를 단장의 어떤 독특한 입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를 단장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받고 바이에른의 단장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주위권 팀을 주로 맡다가 바이에른 뮌헨에 왔는데 네.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전력도 강화해라. 이게 무슨 마법을 부리라는 말이 안 얘기가 되죠. 같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미션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팀 내에 인건비가 좀 높은 선수들은 내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는 스타일입니다. 연봉 절감에 대한 미션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많이 실패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파메카노 그 전에 알폰소 데이비스 재계약 같은 거는 연봉을 올리면서 맞죠. 팍 올리면서 재계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 실패했고 키미히도 깎으려고 했는데 못 깎고 거의 동결해서 그냥 재계약하는데 그쳤고 네. 돈 받고 팔고 싶었던 선수들이나 깎고 싶었던 선수들은 버티다가 이제 FA로 나가는 리로이 사네가 대표적입니다. 네. 리로이 사네가 작년 여름 다가오면서 연봉 깎고 바이에른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전에 갑자기 에이전트 교체하더니 이러고서는 그냥 FA로 나갔습니다.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솔직히 임파서블한 미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가격에 오면 팔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벨 단장이 그런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 단장이니까 전력만 생각해서 김민재를 다른 선수로 진짜 대체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력을 생각해서 김민재 때문에 손해를 봐도 돼. 이적료 아예 안 받을게. 어디든 가라. 이러면 솔직히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팀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예 안 받을 게 너무 심하지만 대폭 깎아줄게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축구계에 흔해요. 근데 바이에른의 입장은 한결같이 대폭 깎아줄게가 아니고 적당한 이적료가 오면은 판다 이거거든요. 이러면 안 팔겠다는 건데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막상 그럼 파는 거 안 파는 거예요 하면은 팔긴 팔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군다는 거예요. 소문만 계속 나는데 이뤄질 리 없는 소문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 아니 지키려면 지키던지 그러니까 있는 동안만이라도 흔들지 않고 축구에 전념하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좀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뭐 김민재 선수 한 명만 홀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이런 이적설에 시달리는 게 진짜 일상입니다. 키미히 심지어 독일 선수인 키미히도 연봉 높으니까 내보내야 될 소리 나올 때는 진짜 매주 계속 이적설 났어요. 너 나가? 너 나가? 기자들 계속 물어보고. 레온 구레츠카도 그거에 계속 시달리면서 그냥 귀 닫고 살아야 돼요. 바이에른 뮌헨 선수는.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FA로 나갈 예정인데 레온 구레츠카도 계속 시달려왔고 얘 좀 연봉 높다 이렇게 구단에서 찍어가지고 얘 내보내고 싶어 이렇게 소문을 좀 내면은 기사 계속 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런 좀 단장발 보도들이 주로 빌트에서 났다면 이번엔 TZ에서 났기 때문에 맥락이 좀 다르긴 하다. 일단 베식타스 갈라타사라이의 관심 자체는 다른 루트로 평소랑 다른 루트로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는 볼 수 있다. 네. 다만 그렇다고 간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에서 왜? 사우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유럽 축구 계속 봐오시고 이제 취재해 오신 우리 김지혁 기자 입장에서는 아실 거예요. 요즘 튀르키예 구단들이 선수 살 때 내는 이적료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예. 연봉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빅터 오시멘 같은 선수는 뭐 돈을 맞춰줄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갈라타사라이를 갔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고 그래요. 원래 다들 부채를 안고 경영하는, 그러니까 회장님 돈으로 경영하는 느낌이 이제 튀르키예 구단들인데 최근에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네, 그런 게 좀 영입이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두 팀이 스타 선수 영입을 막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가 아니고 베식타스가 거론된 게 좀 특이한데 갈라타사라이는 이미 엄청난 스타 군단이고 챔스 16강에 갔단 말이에요. 베식타스는 이스탄불 3강으로 불리지만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보다 역사적으로도 성적이 더 아래고 지금 전력도 아래였어요. 지금 주전 스트라이커가 오현규인데 우리는 오현규 선수가 잘하고 증명하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무슨 5천만 유로, 6천만 유로 이런 선수를 사오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버짓인 팀이란 말이에요. 연봉 규모가. 근데 김민재? 이거는 베식타스도 이거 봐라. 이러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아닌가 생각은 돼요. 연봉을 바이에른에서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고 바이에른에서 달려고 하는 이적료도 낼게. 만약에 베식타스가 이런 스탠스라면 베식타스는 김민재는 영입할 것 같지 않은데 오는 여름에 진짜 스타들을 막 채워서 오현규 뒤를 쫙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오현규가 이제 전력상 조금 아래인 팀이 아니고 진짜 우승 후보인 팀에서 뛰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가적인 정보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의 입지 자체는 괜찮습니다. 뭐 한참 막 못 뛴다, 명제다, 우리가 우려한다 막 이랬는데 우려한다고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2경기 연속 선발 뛰었죠. 물론 그 중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 백패스를 정확히 말하면 횡패스지만 아무튼 문전으로 오는 패스를 처리하다가 골을 먹으면서 또 빌트 평점 5점 받긴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뭐 개인 잘못은 아니고 패스를 준 사람의 잘못이면 큰 장면이었죠. 그쵸. 키미히보다 저는 이제 우르비 골키퍼부터 시작했는데 압박에 당하다가 이제 폭탄 돌리기 패스를 준 거란 말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그걸 받다가 그 앞에서 잘려가지고 먹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걸 굳이 살리거나 일반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뻥 차내야 됐긴 했다. 차내가지고 키미히한테 이따는 걸 주면 어떡해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사실은 그 폭탄 돌리기에서 피해 나가는 건데 피하진 못했던 거죠. 김지학 기자 보기에는 그 당시 상황 지분 몇 대 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문전으로의 횡패스는 거의 상대방 크로스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비율을 굳이 나누자면 키미 7, 김민재 3이 아닐까 저는 7대 3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키미히가 5는 넘는다. 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에벨 단장이 김민재 선수를 내보내고 싶었는데 했지만 사실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말을 에벨 단장이 제일 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김민재를 옹호하는 말을 경기 뒤에 했어요. 키미히가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빌드업의 부산물로 나온 어떤 세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세금 같은 거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스타일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에벨 단장이 믹스존 지나가다가 그 말을 기자들이 전해주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이상적인 생각이다. 이상주의가 지나쳤다. 그러면서 민재를 거론했어요. 민재라는 이름을. 그거는 민재 잘못은 아예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 팀의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이고 때로는 그걸 버리고 타협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키미히를 까다가 본의 아니게 김민재를 옹호한 것 같긴 한데 실드를, 네. 아무튼 김민재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팀 전술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볼 거예요. 이제 빌트 같은 매체는 당연히 실수 오 이렇게 좀 딱 깎는 게 어쩔 수 없는 매체의 생리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민재 혼자의 실책이 아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것 때문에 입지가 떨어질 일은 없다. 여전히 뭐 타랑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하지만 김민재가 어쩔 수 없는 그냥 완전 3순위 저 둘이 안 다치면 못 뛴 이게 아니고 분명히 로테이션 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테이션급 한 0.5 정도 되는 그런 입지로 이번 시즌 가고 있고 남은 시즌 동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에 뛰는 모습 보면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 현재 입지에 대한 얘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니까 네. 완전 후보에 박혀 있으면 나가야죠. 맞죠. 그거는 당연히 축구 선수라면. 근데 지금 뭐 김민재 선수가 잘 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솔직히 B클럽 맞는데 B클럽에서 경쟁해야죠. 무조건 주전만 할 수 있습니까? 바이에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3순위, 4순위로 박혀 있으면 나가야죠. 근데 바이에른 0.5가 나와요. 가라타사라이 넘버원이 나와요. 당연히 그거는 바이른 세상 서머가. 누구나 앞구르기 뒷구르가면서 말해도 무조건 0.5라고 할 거예요. 네. 예. 레바민 아닙니까? 레바민. 그렇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튀르키예 행은 일단은 말은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로 현재 입지와 튀르키예 행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